자,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30대 기업 중심으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하반기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인사PR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한국경제TV의 정봉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를 그냥 꽉 채워주시는데 네. 특히 우리 정봉구 기자 참 오랜만이에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선배께서 자꾸 현장에 내보내셔가지고요. 예. 현장을 돌다 왔습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저기 몸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살을 많이 쪘습니다. 보기 좋으신데요, 뭐. 네. 네. 자, 윤호상 소장님, 하반기 공채 전략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그룹의 하반기 공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항상 다른 기업과 달리 채용 시장을 열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이게 창의성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삼성그룹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스펙이 아닌 끼와 실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한 창의 플러스 전형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것은 퓨처 크리에이트 챌린저 제도와 일맥상통한데 이 부분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퓨처 크리에이터 챌린저 제도 좀 자세하게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발음이. 발음이 재밌어요. 발음이 네. 조금 어려운데 이 전형에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실제 이제 창의 플러스 전형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분야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기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실시하여 면접만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서류가 통과가 되면 2회의 심층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는 기술 면접, 그다음에 제시된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디어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게 되고요. 이번 전형은 7월 6일 금요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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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삼성그룹의 공채 전략 어떤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네. 첫 번째 쏙쏙 큐 함께 보시죠. 네. 성장 과정, 과거 이야기에 빠지지 마라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성장 과정을 적으려면 과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 이제 삼성그룹의 자기소개서는 첫 번째 항목이 성장 과정이 아니고 자기소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한 글자 수가 400자로 짧게 되어 있고 질문에서는 자신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임을 보일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적어달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나 부모 및 가족 이야기, 과거 이야기에 거치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일단 합격자, 불합격자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떤 사례부터 볼까요? 일단은 일단 사례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네. 항상 기본과 예의를 강조하시는 엄한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한 저는 사소한 일이라도 제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중하는 모습과 인간관계의 기본인 예의 범죄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불합격자의 자기소개서였나요? 네. 실제 조금 이게 결과가 좋지 못한 지원자의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요. 항상 굉장히, 이렇게? 네, 낯익은. 다들, 네. 예, 이렇게 쓰지 않아요, 저기? 네, 예. 비슷하게 좀. 실제 많은 지원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쓰는데 먼저 이제 예의나 기본, 이런 성실이라는 식상한 장점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부모님 이야기조차도 삼성그룹에서 원하는 회사에서 필요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방금 불합격자의 경우는 본인의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추상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합격자의 자기소개서가 궁금한데요? 네, 그럼 합격자 자기소개서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는 일단은 제목 자체가 사고뭉치 개구장이 또 다른 사고뭉치가 되다. 이래가지고 제목을 시작했고요. 예. 실제 개구장의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점이 다양한 리더, 그다음에 창의적인 발표, 교류회 등을 주도하고 공모전에서도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실제 앞서 소개된 불합격자보다는 조금 달리 세밀하게 경험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첫 번째 달라진 점은 첫 번째에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카피성 문구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제목은 실제 주제어나 대표보다는 포털 사이트의 낚시글처럼 실제 인사 담당자가 흥미롭고 내용이 궁금한 내용으로 구성했는데 이 부분이 그 지원자의 창의성을 대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딱 확 들어오네요, 처음부터. 맞아. 저도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저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이제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확 들어오잖아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네.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확실히 좀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나 특성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실제 이제 앞에 경험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과거의 오래된 경험을 그냥 기술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경험이 최근의 장점, 경험에 어떻게 연결되었다는 논리를 가져줬기 때문에 좋고요. 실제 이 지원한 이 경험조차 경험이나 장점들이 지원 분야와 연관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분량이 좀 적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 내용 안에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400자나 500자, 250자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하는 스토리텔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스토리텔링은 한두 가지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적어서 세밀하게 기술하는 부분인데 네. 이 삼성그룹은 너무 짧은 분량이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은 생략되고 면접에 소재가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 경험에 집중하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경험을 나열식으로 그냥 기술하는 게 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정 기자님 자신을 본인을 카피성 문구로 좀 작성을 해본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뭐 원서 쓸 때면 네. 저는 이제 왕따였다. 나는 왕따였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로요? 네. 대학 시절에 제가 사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에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해서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사회생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피 문구가 뭐냐고요? 카피 문구. 나는 왕따였다. 이거 되게 확 들어오긴 하네요. 저기 예. 심사위원분들이 이 친구 뭐야 하면서 계속 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눈을 떼지 못할 것 같아요. 하여간 정봉우 기자는 항상 이 시골에서 자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예. 자, 우리 네. 저요? 네, 태어나신 것 같아요. 전 아까 소장님 괜찮았죠? 자, 트러블 메이커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거듭 태어난 박재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괜찮네요. 어때요? 괜찮은 건데 좀 길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핵심적으로 짧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냥 싶습니다. 이슈 메이커로 할게요. 유로상 소장님은요? 저는 뭐 자주 쓰는 게 이제 사랑합니다 친구님이라고 씁니다. 예. 친구님이요? 이 예. 목적 자체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렸는 문구를 하면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카피성 문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저를 114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가 보는 사람 전부 저한테 연락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강점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요. 참 주변 분들 이렇게 스토리가 많으시네요. 예. 저는 막상 이런 거 뭐라고 하냐고 하면 정말 답이 안 떠오르거든요. 상시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도 우리 취업인의 여신인데. 아니, 네. 좀, 여신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그거요. 예. 네,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면접 전략을 살펴볼 건데 쏙쏙 큐도 한번 이렇게 보시죠. 네. 성격만이 장점이 아니다라고 네. 나왔어요. 야, 이게 뭐 이것도- 성격만 좋아서는 다가 아니다. 네. 그런 네. 얘기죠, 뭐. 네, 실제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삼성그룹의 면접 자체가 과거보다는 지금 시간적으로 1인당 35분에서 1시간 정도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면접 전형에서도 인성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집단 면접 세 가지 단계로 조직과 직무를 좀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격의 장점이라는 부분은 지원 동기와 포부와 함께 가장 면접에서 질문되는 것이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성격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성실합니다, 꼼꼼합니다, 끈기 있습니다 등의 식상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 또한 이제 이런 성격적인 부분 이외에 지원 분야와의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장점을 답변하는 것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뭐 면접관의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본인의 장점에 대한 질문은 성격 위에 지식, 경험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요. 반드시 직무와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질문들은 빈번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미리 모범 답안을 완전히 준비해서 외우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주 맞아요.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보통 자신의 장점 얘기하라고 하면 성격적으로 좀 많이 어필을 하는데 네. 다른 쪽으로 눈 돌리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면접장에서 긴장을 하다 보면은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렇게 빼뜨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압박 면접 같은 거 받으면 당황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 이제 압박 면접 자체도 삼성그룹에서 빈번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 외부나 언론에서 알려진 것은 조금 뭐 왜곡된 부분이 일부는 있긴 있습니다. 실제 압박 면접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질문이 되는 것이 뭐 알려지지 않은 출신 학교, 그다음에 부족한 학점,
외국어 성적, 경험 등입니다. 특히 이제 이 면접관 압박 질문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원자가 정신없을 정도로 여러 개로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원자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압박 면접의 목적은 답변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순발력 있게 극복하는지가 가장 중심이 되고요. 자신감과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보기 때문에 이 압박 면접에서 말문을 닫거나 표정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중간에 압박 질문에 예들이 쭉 나갔거든요. 네. 저는 질문만 봐도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예.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집이 잘 살아서 아르바이트는 안 해보신 모양이군요. 왜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질문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우리 이런 정봉 질문을 기자. 그러면 우리가 정봉 기자한테 네. 봅시다. 자네 저 집이 잘 살아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살았구만. 네. 저는 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집이 못 살아도 아르바이트를 안 했을 겁니다. 왜요?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요? 그래요. 재건 씨는 어떠세요? 재건 씨에게 만약 이런 질문을 했어요, 면접관이요? 네. 아, 보기와 다르게 사람의 말도 많고, 좀 이렇게 뭐, 가벼워 보이는데, 네. 일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가벼워 보인다고요? 네. 88kg인데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재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어떠세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압박 질문 자체의 현장에 본인이 있다는 것은 단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한 장점이 있다고 회사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 질문에서는 답변은 좀 첫 번째는 이제 면접관의 질문에 동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면접관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면접관 입장이라면 저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면접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는 공감의 발음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이런 공감의 발언 대신에 바로 본인의 변명을 한다면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 쉽게 회피하려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뻔한 변명이지만 반드시 본인만의 논거와 근거와 논리로 변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학점이 부족했다면 솔직히 학점은 부족했는데 다만 대학 생활 때 이런 동아리 활동 무슨 경험을 통해서 학점에서 보이지 않는 장점을 체득했습니다라는 논리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삼성그룹의 하반기 공채 전략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자기소개에서나 면접에서도 본인의 장점에 대한 근거는 본인 스스로의 경험이 됩니다. 또한 삼성그룹에서 짧은 자기소개서이지만 경험 중심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의 노력과 행동 중심으로 프로세스별로 미리 정리를 해보시는 게 면접에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경험 중에 다른 지원자가 하지 않은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이 독특한 경험은 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을 다양한 각도,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좀 더 다르게 보는 것들이 오히려 창의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